필자는 최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을 보며 코로나19로 힘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또 다른 힐링과 진정한 도전의 의미를 새롭게 전해주는 감동의 방송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수 영탁과 임영웅이 1등과 2등으로 나뉠 때 임영웅이 최종 우승을 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필자 또한 엉엉 울고 말았다는 점이다. 미스터트롯 진이 된 임영웅은 믿기지 않게 지난 12일 생방송 날이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이었다.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위한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쁨과 회한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필자는 이 모습을 보고 나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임영웅이 울 때 나도 모르게 펑펑 울게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이 떠오르니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공감대 형성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감대 형성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나 상대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넓은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공감대 형성을 잘하는 사람은 인지적 감성지수가 뛰어날 수 있다. 이때 서로가 체험한 일이 공통분모가 돼서 서로의 기쁨이나 아픔을 나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트롯의 임영웅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하늘에 보내고 많은 외로움과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2001년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렸다. 그것이 공통분모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필자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둔 공통분모가 되어서 TV 화면 속에 또 다른 임영웅이 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 중에서도 연배가 있는 시청자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먼저 보낸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로가 위로하고 내가 힘든 일을 겪었기에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고 설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기쁜 감정을 함께 나누는 공감대 형성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갔을 때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봤을 때의 상큼하고 새로운 감정은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돌잡이를 하는 아이를 보고 웃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체험한 긍정적인 체험을 공통분모로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공감대 형성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트레이닝이나 노력에 의해서 공감대에 대한 감성지수가 높아지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마음의 근육이 있는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근육이 있어 노력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공감대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날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응원하는 사람이 순위가 낮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되어서 안타까운 공감대 감정이 드는 것이고, 자기가 응원하는 가수가 순위가 높아지면 내 일처럼 기쁜 것이다. 그러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날 진선미를 차지한 임영웅과 영탁 그리고 이찬원을 응원하며 마지막 7인에 든 김호중과 정동원과 장민호와 김희재는 결승전이 끝이 아닌 시작이니만큼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고 응원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은 4060세대의 감성을 읽으며 국민적인 손자로 떠올랐다. 정동원의 방송을 본 시청자라면 알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굳이 필자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양한 상황이 떠오를 것이다. 물론 정동원은 너무나 멋지고 훌륭하게 잘 자랐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타고나서 감성 또한 뛰어나고 어린 나이지만 곡 해석 능력도 뛰어나다. 필자는 이 곡 해석 능력을 또 다른 공감대 형성 영역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필자는 어떠한 일에 도전할 때 실패나 좌절보다는 성공과 도전 정신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도전했을 때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에 도전할 때 종종 두려움에 휩싸이고 만다. 그런데 간단히 생각한다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게 됐을 때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보다는 오늘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라 고 주문하고 싶다. 이때는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이 아닌 나와 또 다른 내면의 나와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5년 10개 방송의 MC를 보던 시절 억울한 일로 37일간의 구치소 생활과 2년 동안 법적인 송사를 진행하며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한 일을 겪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세트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6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다. 그렇기에 억울한 일을 겪은 내담자와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잘 된다. 어찌 보면 상담 코칭을 진행하기보다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스스로 자정 능력이 뛰어나기에 우리는 공감대 형성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내담자는 훨씬 나아진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 그 사건과 사고는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2주간의 철저한 개인위생과 사회적인 자가 격리를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서 활짝 웃는 날을 기대해본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사관왕을 받은 것처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1위를 4번 연속해서 받은 것처럼 2020년 올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크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필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근 방송가 최고의 화제의 프로그램은 단연 미스터트롯이다. 매주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며 방송가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준결승 1위로 결승에 진출한 임영웅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이하 미스터트롯에서는 준결승 미션을 마치고 결과가 발표됐다. 그 결과 임영웅이 1위를 차지했다. 이찬원과 영탁이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바짝 뒤쫓았다. 외외 심사위원인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아내고 있는 임영웅은 온라인 투표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명실공히 미스터트롯 강력한 우승 후보에 꼽힌다. 노래 실력만큼이나 훈훈하고 반듯한 비주얼로 사랑받고 있는 그는 지난 2015년 포천 아이넷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고창 가요제 등에서 최우수상, 금상을 수상했다. 이후 2016년 KBS 1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SBS 일요일이 좋다 판타스틱 듀오에서 홍대 트로트 영웅으로 소개되며 얼굴을 알렸다. 판타스틱 듀오 방송 후 현재 소속사 대표를 만나게 된 그는 2016년 8월 데뷔 앨범 미워요를 발표한 뒤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 준결승 무대에서도 임영웅은 김수창과 1대1 매치에서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를 선곡했다. 임영웅은 탄탄하게 다져진 기본 실력에 화려한 트로트 기교를 넣어 역시라는 감탄사를 자아냈다. 김수찬은 안정적인 노래 실력을 뽐내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과시했지만 결과는 300대 0, 임영웅의 완승이었다. 결승에 1위로 당당하게 입성한 임영웅이 최종 미스터트롯 진이 영광을 안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영웅은 1991년 6월 16일에 태어났으며 현재 30세입니다. 미스터트롯 임영웅 키는 182cm의 훤필한 키와 몸무게는 67kg로 훈훈한 외모고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은 홀어머니가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아 미혼으로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효자입니다. 현재 2016년 미워요 소나기로 데뷔하였고 2017년 머디중언디를 발표해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역부 A조에 속한 임영웅은 엄청난 실력을 겸비한 실력자로 많은 참가자들이 견제 1순위로 지목받기도 했으며 임영웅의 실력은 이미 증명됐는데요. 이미 SBS 일요일이 좋다 판타스틱 듀오 이수영 편에 출연하여 저력을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훈훈한 외모와 탄탄한 노래 실력으로 신인 가수로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이날 임영웅은 발라드를 흥겨운 트로트 버전으로 바꿔 부르며 발로트라는 색다른 장르를 선보여주면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대선배 장윤정에게 누나가 키워줄게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칭찬을 받으며 트로트계 떠오르는 별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